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듣는 뜨거워, 시원해 이 말이 과학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바로 온도와 입자 운동인데요. 온도는 무엇이고 온도에 따라서 물질 속 입자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겉보기와 다르게 물의 온도가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있는 액체를 살펴보시면은 똑같아 보이지만 온도계로 측정했을 때 20도씨와 80도씨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치가 낮고 하나가 수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물속에 있는 입자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 찬물에서는 입자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지만 여기서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온도에 따라서 물을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의 활발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가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온도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배치나 움직임 등으로 한번 이 온도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물질은 매우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 모두 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자, 물질을 이루는 입자는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고체도 거의 움직이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고 있고요. 물도 움직이고 있고 수증기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무줄을 구성하는 입자도 원래는 고체입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더라도 제자리에서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입자들이 온도에 따라서 더 활발하게 혹은 느리게 움직입니다. 지금 여기선 상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변하지 않아서 입자의 운동 속도가 비슷하지만 온도가 올라가면서 입자의 운동 속도가 점점 활발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온도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입자 모형이라는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입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관찰하기가 힘들어서 간단한 모형으로 이렇게 나타내 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배울 입자 모형은 동그라미로 나타낼 겁니다. 그리고 이 괄호를 움직임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이 괄호의 개수가 더 늘어나면은 더 빨리 움직이는 거고 괄호의 개수가 줄어들면은 더 천천히 움직이는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 그걸 왜 사 먹냐? 그 돈이면 차라리 뜨끈한 국밥 한 그릇 사 먹고 말지. 이 국밥을 먹고 시원하다고 느끼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이 국밥을 먹고 왜 이렇게 뜨거워? 이렇게 느끼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도대체 뜨겁고 차가움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는요, 물질의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이걸 뜨겁게 생각하고 있고 이 친구는 차갑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약간 뜨겁고 차가움에 대한 것을 상대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수치와 단위를 이용해서 온도를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울 온도의 정의는요, 온도는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의 활발한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활발한 정도를 측정해서 이제 수치와 단위로 나타내자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걸로 측정을 하느냐? 바로 온도계를 사용해서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춥구나, 여기는 덥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수치를 표현하고 있고요. 위쪽에 이렇게 알파벳으로 적혀져 있는 것이 바로 단위인 겁니다. 이 단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왼쪽 상단 위에 보면은 동그라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 또는 F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온도의 단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섭씨 온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화씨 온도, 그리고 절대 온도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섭씨 온도는 셀시우스라는 과학자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C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물에 어는 온도를 0도, 물에 끓는 온도를 100도로 정하고 그 사이를 100등분하여 나눈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화씨 온도는 보통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렌하이트라는 과학자가 정의를 내렸고요. 동그라미 F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에 어는 점을 32 파렌하이트, 물에 끓는 점을 212 파렌하이트로 정하고 그 사이를 180등분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온도 같은 경우는 켈빈입니다. 대문자 K를 쓰고 있고요. 켈빈이라는 과학자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입자의 운동 속도를 온도로 표현한 것이고요. 따라서 0켈빈이라고 하면은 입자가 움직이지 않는 온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온도가 마이너스 273.15도거든요. 이 온도를 실제로 만드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입자들은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0도씨일 때는 273.15켈빈이고 100도씨일 때는 373.15켈빈입니다. 똑같이 100등분하여 표현하는 것은 섭씨 온도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온도가 주어지게 되면 입자는 운동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체를 이루는 입자가 스스로 움직이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입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는 것이죠. 찬물과 뜨거운 물을 동시에 잉크에 넣었을 때도 찬물에서는 잉크가 천천히 퍼지고 뜨거운 물에서는 잉크가 빨리 퍼지는 이유도 입자 운동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찬물과 뜨거운 물 중에서 잉크는 어느 곳에서 더 빨리 퍼지는 건가요? 그렇죠. 뜨거운 물에서 더 빨리 퍼지게 되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찬물에서는 입자의 운동이 둔하지만 뜨거운 물에서는 입자의 운동이 더 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잉크의 입자를 한번 제가 가져온 건데 파란색 잉크 같은 경우는 입자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물 입자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퍼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뜨거운 물 같은 경우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있는 물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잉크 입자의 운동도 같이 활발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시 정리하면요. 찬물과 뜨거운 물에 잉크를 동시에 떨어뜨리면요. 찬물에서는 잉크가 천천히 퍼지고 뜨거운 물에서는 빨리 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차가울 때는 물 입자가 둔하게 움직이지만 뜨거울 때는 물 입자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잉크 입자와 잘 섞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이번엔 물 입자를 나타낸 것이고요. 물 입자이기 때문에 똑같은 입자잖아요. 그래서 입자의 크기라든지 모양은 똑같아야 되고요. 괄호의 개수만 다르고 있죠. 괄호의 개수가 짧기 때문에 둔하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괄호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잘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온도와 입자의 움직임. 온도가 만약에 낮았어요. 그러면 입자의 운동이 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온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온도와 입자 배치도 한번 살펴볼 텐데 온도가 높게 되면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대체적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멀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온도가 낮으면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대체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열팽창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가와 나는 물을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의 물의 온도를 등호나 부등호를 이용하여 비교하시오. 물의 온도를 비교하려면 입자의 운동의 활발한 정도를 비교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괄호의 개수가 적은 것으로 보아 입자의 운동이 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는 괄호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는 온도가 낮고 나는 온도가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입을 벌리게끔 괄호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할수록 물체의 온도가 높다 낮다? 그렇죠. 온도가 높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온도는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의 활발한 정도라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뜨거운 물이 등컵을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 물 입자의 운동을 처음과 비교하여 설명해보자. 자, 다음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열은 뜨거운 것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차는 식게 되는 것이고요. 입자의 운동이 둔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호에 대한 일화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차를 두고선 적장에 가기 전에 내가 이 차가 식기 전에 돌아오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예시라는 겁니다. 차에 구성하는 입자가 열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조금씩 입자의 운동이 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우가 이제 과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을 쓰려면은 차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약간만 둔해질 때 돌아오겠소 이렇게 해야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정말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온도를 배웠는데요. 뜨겁다, 차갑다, 그리고 입자의 운동의 활발한 정도를 통해서 온도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열평형에 도달하는 과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바.